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4번 문제를 보니까 그림과 같이 원형의 탁자에 6명이 이제 6개 의자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져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임의로 앉을 때라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전체 사건은 저 6개 의자에 남학생도 2명 앉히고 여학생도 2명 앉히겠다 뭐 이런 소리겠죠? 쌤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빈의자가 있도록 앉을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전체 사건부터 우리가 일단은 구하고 갈게요. 자, 그럼 전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자는 6개인데 사람은 4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형배열 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사람 한 명 한 명 앉히면서 이 전체 사건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쓴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6개 의자가 있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 6개 의자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찌됐든 남학생이 2명이 있고 남학생 1, 남학생 2, 그 다음에 여학생 1, 그 다음에 여학생 2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남학생이 앉는 자리부터 결정을 하자. 그런데 첫 번째 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사실 다 똑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한 가지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을 앉혀주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이 5개의 자리는 다 다른 자리인 거 맞지? 그럼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이렇게 3명에다가 자리 배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5P3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5P3까지 해주시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시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0까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전체 사건부터 먼저 계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자 밑줄 쳐야 되겠다. 빈의자가 놓여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 의자 개수는 6개인데 사람은 4명이란 말이야. 그럼 빈의자는 사실 2개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빈의자를 2개를 놓고 나서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을 배치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빈의자가 있으면서 이제 빈의자가 2개만 딱 사용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은 어떨 때인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럼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이웃해야 된다. 이웃해야 돼요? 어디? 그러네요. 이웃해야 된다고 돼 있네. 심지어. 자, 그러면은 얘들아 거의 그냥 상황은 딱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빈의자가 이렇게 2개가 있고 빈의자의 한쪽 사이드에는 누가 있어줘야 되고 남학생이 있어줘야 되고 한쪽 사이드에는 누가 있어주면 돼요? 여학생이 있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쓴말 이해돼? 그러면은 빈의자를 이렇게 2개 배치하고 나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그냥 배치하는 사건 수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쓴말 이해될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남학생 자리, 여기가 여학생 자리인 거랑 여기가 여학생 자리, 여기가 남학생인 자리도 사실 회전하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요. 쓴말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사건 개수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남학생 자리고 여학생 자리라고 생각하면 남학생깔 둘이 자리 바꾸는 것도 가능할 거고 여학생깔 여기 둘이 자리 바꾸는 것도 가능한 거 맞지? 그치? 그러면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 맞아요? 그치? 자, 여기도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돼요? 2가지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4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쓴말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전체 사건은 60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웃하면서 각각 자리에 이제 빈의자가 놓여질 확률은 이제 4가지가 되는 거니까 전체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5분의 1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f4 이 녀석의 합이 8이 돼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너네가 이제부터 함수값의 합이 얼마야? 이런 표현 나오면 당연히 순서상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자, 더했을 때 8이 돼줄 수 있는 사건 첫 번째로는 뭐가 됩니까? 1, 1, 3, 3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2, 2, 이것도 가능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 2, 2, 3 이것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4를 썼을 경우에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1, 1, 2, 4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지? 쓴말 이해돼? 그럼 요거 말고는 더 이상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이 이 친구들 중에서 어떤 값에 해당하는 것인지 배치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함수값 배치해줘야 되니까
가지예요. 그치?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일 거고요. 그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4개를 나열해 주는 건데 지금 이가 같은 것이 있으니까 2팩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도 똑같아요. 4팩에다가 2팩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럼 이거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되는 거겠지. 자, 그쵸? 자, 그럼 요거 다 더해줍시다. 자, 요거 몇 가지야? 6가지. 그치? 요거는 몇 가지? 12가지. 이거 몇 가지? 6가지. 다 더해주시면은 25가지. 이렇게. 밑에 맨 밑에. 미쳤나봐. 그치? 12가지. 자, 그러면은 24가지에다가 6가지에다가 1가지니까 31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사건은 우리가 4 4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요건 맞추자. 알았죠? 요건 하자. 요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18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다이나 얼른 와. 자, 1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대. 근데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본 조건 볼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래요. 그럼 얘들아, 세 수의 합이 짝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지? 짝이나 홀. 그치. 홀수의 개수가 홀수에 있어야 돼요. 홀수가 2개 만날 때마다 뭐가 되니? 홀수 개수가 있어야 돼요. 홀수 개수가 짝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치? 홀수랑 홀수 더해주면 짝수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세수 중에서 2개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이거나 또는 세수 모두 뭐인 거 가능하죠? 짝수인 거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낙원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뭐가 돼줘야 된대요? 그치, 5의 배수가 돼줘야 돼. 그럼 A, B, C가 5의 배수가 돼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몇의 배수여야 되겠어? 5의 배수가 돼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세수 중 하나는 5의 배수. 근데 이 문제가 다행히도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2개의 홀수, 1개의 짝수인 것도 가능하지만 3개 모두 짝수인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숫자 10도 지금 5의 배수이면서 짝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쓴 말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요거일 때랑 요거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 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세수 중에 하나가 5의 배수가 적어도 돼줘야 되다 보니까 5의 배수를 몇 개 선택할지로 케이스를 나눠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쓴 말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내가 5의 배수를 선택을 할 때, 5의 배수가 되도록 할 때 5를 하나 사용한 걸 수도 있고 10을 사용한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랑 10을 같이 사용한 거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는 5를 하나 사용할 때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5를 하나 사용했을 때. 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5를 하나를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홀수를 하나 사용을 해버린 거야. 그럼 나머지도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홀수 1개와 그 다음에 짝수 1개 이렇게 사용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쓴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5라는 녀석을 누가 사용할 건지부터 결정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5를 사용할 거 3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5 하나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홀수 1개를 사용해줘야 되잖아. 그럼 남은 홀수는 1, 3, 5, 7 1, 3, 7, 9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면 되겠지? 하나 골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짝수도 우리가 골라줘야 돼. 자, 그러면 짝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중복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자, 우리가 이 케이스를 좀 조심히 나눠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 중복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5를 1개 사용하면서 10은 안 사용하는 걸로 해볼게요. 우리 항상 케이스를 나눌 때 케이스를 잘 나눠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수 중에 하나가 5의 배수가 돼줘야 되니까 5를 1개 사용해서 이제 A, B, C가 5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10을 하나 사용해서 5의 배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5랑 10을 둘 다 사용해서 또 5의 배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케이스를 3개로 등분을 할 건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5를 1개 사용했으면 10은 안 사용하는 걸로 해야 세 번째 케이스에서 겹치는 게 없겠지.
쓴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짝수는 우리가 2, 4, 6, 8 4개 중에서 하나 사용하는 거니까 4가지. 자 그러면은 이제 숫자 2개 뽑았어. 그 숫자 2개를 남은 두 녀석에다가 자리 배치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2가지. 쓴말 이해될까요 지금? 오케이. 지금 5를 1개 사용하는 녀석 하나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2개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2개를 남은 두 대상에다가 배치하는 것까지 생각한 겁니다. 다들 따라왔어요? 오케이. 근데 자, 숫자에 그 대소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대소 정해져 있어요? 문제를 안 읽었나요 제가? 아 숫자 대소 정해져 있네. 얘들아 미안. 숫자 대소 정해져 있으면은 숫자만 뽑으면 돼요. 자 문제 안 읽었어요. 죄송해요. 자 요거 지울게. 쏘리. 자 지금 문제에서 A랑 B랑 C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결정돼 있으면 여러분들 숫자가 정해지는 순간 가장 작은 게 A, 중간 게 B, 가장 큰 게 C로 결정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숫자만 골라주시면 돼요. 쓴말 이해돼? 자 그럼 다시 그러면은 5를 하나 사용했으니까 그냥 우리 이거 2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겠네. 자 그럼 2개 골라주면 그냥 4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16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5를 안 사용할 거야. 5 안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을 1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10을 하나 사용했기 때문에 얘들아 가본 조건에서 나본 조건은 무조건 만족을 한 거고 가본 조건은 짝수를 하나 사용했기 때문에 2개가 모두 홀수이거나 또는 3개가 짝수인 거 요거 케이스로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는 2개가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홀수 중에서 2개 뽑아주면 되겠지. 그치? 1, 3, 7, 9 중에서 2개 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4C2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개 모두 짝수일 때에는 2, 4, 6, 8 중에서 2개 더 뽑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4C2 쓴말 이해돼요? 그래서 둘이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되겠지? 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5도 1개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도 1개 사용하는 거 이렇게 자 이해될까요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짝수도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홀수도 하나 썼으니까 이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럼 남은 홀수 중에서 하나만 더 골라주면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러면 1, 4, 7, 9 중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4가지 이렇게 다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12개고요. 요거는 16개고요. 요거는 4가지니까 몇 개가 됩니까? 32가지? 그러면 32가지고 전체 사건은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죠? 어떻게 해주면 돼? 10개 중에서 3개 골라주면 되겠지? 그래서 10C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19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9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그림과 같이 1, 2, 3, 4, 5, 6, 7의 숫자가 한 면에만 적혀있는 1복장의 카드가 있대요.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자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이라고 돼 있네. 자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전체 6개 중에서 2개에 해당하니까 3분의 1의 확률에 대해서 가장 작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를 한 장 뒤집는데요. 그 다음에 3 이상인 사건, 즉 3분의 2의 확률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부터 차례대로 2장을 뒤집는 시행을 한대. 자 그때 문제는 자 밑줄 치자. 네 번째 시행에서 자 네 번째 시행에서 누가 뒤집어줘야 된대요? 5가 뒤집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번 직접 해보는 거야.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를 직접 해봐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이하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첫 번째 1을 뒤집어야 된다 이 소리겠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에서도 2 이하를 나왔어. 그럼 또 2도 뒤집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세 번째에도 2 이하가 나왔어. 그러면은 3만 뒤집어지는 거겠죠? 근데 네 번째 시행에서 5가 뒤집어지려면 네 번째 시행에서는 누가 나와줘야 돼? 3 이상의 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연속해서 2 이하의 눈이 4번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쓴 말 이해돼? 네 번의 시행 중에서 3 이상인 눈은 적어도 한 번은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린 거 이해될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번 뒤집어지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는 첫 번째 2개 뒤집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3, 4, 5 이렇게 하나씩 뒤집어지는 것도 괜찮겠지? 쓴 말 이해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자, 저는 이제부터 그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것을 A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3 이상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봤을 때 첫 번째로 받은
가능한 게 AAAB 또 가능하죠? 그치? 그 다음에 BAAA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치? 그 다음에 뭐 ABAA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AABA 이런 거 가능하죠? 일단 요거 다 케이스 조사해야 되겠네. 다 이해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가 될까요? 자, 또 해봐야 되겠지? AAB. 그치, AABB도 돼요. 봐봐. 내가 첫 번째 문을 하나 뒤집었어. 자, 두 번째에서도 하나를 뒤집었어. 자, 근데 세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뒤집었어. 즉, 3과 4를 뒤집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시행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뒤집든 두 개를 뒤집든 무조건 네 번째 시행에서 5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네 번째 시행에서도 B가 선택되는 거 괜찮다고. 그렇기 때문에 A 두 번, B 두 번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 두 번, B 두 번까지도 여러분들이 사건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즉 A 세 번, B 한 번 나오는 사건과 A 두 번, B 두 번 나오는 사건까지가 가능하다. 자, 언더스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자. 자, 총 4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치? 자, 4 곱하기. 자, A 사건이 세 번 나와줬으니까 3분의 1이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요거 3분의 2는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 맞지? 쓴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사건도 보자. 얘들아, 이것도 우리가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4개를 나열하는 것부터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4개를 나열하는 거 4팩에서 그 다음에 2팩, 2팩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고 또는 4개의 시행 중에서 A 2개 고르는 4C2로 계산해도 돼요. 쓴 말 이해돼요 지금? 요 같은 경우에도 왜 앞에 4가 곱해졌는지 이해돼요? 4번의 시행 중에서 B가 나오는 시행 하나 고른 거예요. 4C1 이해됐어?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4개의 시행 중에서 B가 나오는 사건 2개 골라줘야 되잖아. 4C2 이렇게 괜찮아? 4C2로 할게. 4C2가 사실 4팩, 2팩, 2팩이니까 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4C2라는 녀석에다가 A 두 번 나왔으니까 3분의 1 두 번. 자, 그 다음에 B가 두 번 나왔으니까 3분의 2도 두 번. 이렇게 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답 된다. 이렇게. BBAA는 안 되잖아. 그러네. 미안. 나 오늘 좀 힘든가 봐. 자, 얘들아 봐봐. 여기서 땡큐. 영우야 땡큐. 자, 우리 4번 시행에서 5가 막 처음으로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B가 마지막에 B가 선택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서 B가 두 번이 앞에서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은 두 번의 시행에서 이미 1, 2, 3, 4가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시행에서 바로 5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빼줘야 되냐면 여기 잠깐 4C2를 멈출게요. 4C2 하면 안 되고 여기서 AA, B 중에서 B는 마지막으로 꼭 B 있어야 돼. 앞에 AA, B라는 녀석만 자리 바꿔주는 거예요. 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에 AA, B라는 녀석만 자리 바꿔주는 3C1을 계산해줘야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시행 제외하고 앞선 시행에서는 1, 2, 3, 4까지만 뒤집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 시행에서 5가 처음으로 뒤집어져야 되니까. 쓴 말 이해돼? 땡큐 연우야. 3C1. 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1번 문제도 보시면은 우리가 1, 2, 3, 4, 5, 6, 7, 8의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의 부분집합을 택할 때 자, 밑줄 치자. 원소의 합이 7 이상일 확률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원소 합이 7 이상. 자, 그러면 이때 확률값을 계산해달라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부터 조사를 해줘야 되겠네. 그치? 전체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조사하나요? 각각의 원소가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케이스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은 원소가 총 8개가 있으니까 부분집합 전체 개수는 2의 8제곱이 되실 것 같아요. 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원소합이 7 이상인 거잖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원소가 1부터 8까지야. 그치? 너네 이거 다 더해봐. 다 더하면 얼마죠? 36인가? 그래요. 그치? 그러면 원소들을 다 더했을 때 최대값이 36이야. 그런데 나는 원소의 합이 7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데데데데데 36일 때까지 다 조사해야 되잖아. 말이 돼? 아닌 것 같지? 뭘 조사해야 될 것 같아? 여사건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쓴 말 이해돼? 우리가 합이 7 이상이다라는 말을 봤을 때 내가 정방향으로 7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는 게 더 편할지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할지를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7 미만인 사건만 다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 미만인 건 여러분들 뭐 해주면 돼요? 일단은 원소 하나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쓴 말 이해돼? 그러면은 일단은 공집합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 하나와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가능하죠? 6까지 가능하지? 6개 가능하시, 7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원소를 2개 택했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럼 원소 2개 택했을 때도 하나하나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 5, 그치? 1호 가능하고 1, 4, 1, 1대 1, 4, 1, 3, 1, 2 이거 가능하고 2일 때는요 2, 4, 2, 3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3일 때는 뭐가 되죠? 3, 3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밖에 없네. 그쵸? 그러면은 총 여기 몇 개 나와? 6개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원소의 합이, 원소가 3개짜리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뭐밖에 안 돼요? 1, 2, 3밖에 안 되잖아. 그치? 한 가지. 그 다음에 원소가 4개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치? 이거 다 더해주면 되죠. 그쵸? 14가지. 되지?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넘어가서. 자, 2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x에서 우리가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한데 근데 함수의 치역이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일 함수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곱이 짝수다에다가 밑줄 좋죠? 현사 기다렸어. 요거 요 프린트 언제 오나 했다. 요거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야. 너 아직 확률 파트 안 해가지고 일단 잘 필게 해놔. 나중에 무건 잡아줄게.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22번 문제 볼게. 자, 그럼 얘들아 원소의 곱이 짝수여야 돼. 그럼 이 말 무슨 말이야? 원소의 곱이 짝수. 곱이 짝수여야 돼. 그치,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곱이 짝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이에요. 전체에서 모두 모인 걸 빼주는 거지 홀수인 걸 빼는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됐을까요? 그래야지 이제 나머지 녀석들은 다 곱이 짝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전체 사건은요 그냥 1, 2, 3, 4, 5가 1, 2, 3, 4, 5에 대응되는 거니까 1도 5개 대응, 2도 5개 대응, 3도 5개, 4도 5개, 5도 5개라서 5의 5제곱 이 친구가 전체 사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뭐냐면은 곱이 짝수일 때의 사건이니까 전체에서 치역이 모두 홀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럼 1, 2, 3, 4, 5가 다 홀수만 택해주는 거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1, 2, 3, 4, 5가 다 1, 3, 5 중 하나 3가지씩에 다 택해줘야 되니까 3의 5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지. 쓴 말 이해돼?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29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23번 같은 거는 다들 잘 하죠, 그치? 29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일단 A, B, C, D, E, F, G, H 8명이 다음 그림과 같이 둘러싸여서 규칙에 따라서 공을 전달하는 놀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본 조건을 보니까 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바로 직전에게 자기에게 준 사람에게는 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다가 공을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이 공을 받을 확률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는 A에서 시작을 했대요. 자, A에서 시작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몇 명이 있어요? 8명이 있어? 8명 그릴게.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8명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공이 5번 전달될 때까지 A가 공을 다시 못 받을 확률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행부터 해볼게요. 1시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당연히 그러면 A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치? A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시행에서는 A가 못 받을 확률은 그냥 한 가지 아니야? 그치? A가 당연히 못 받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줬던 사람에게 못 전달해준다는데 A에서 출발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못 주잖아요. 그치? 그럼 이때의 확률은 한 가지예요. A가 공을 못 받을 확률. 쌤만 이해돼?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이 이제 B에다가 줬다고 치자. 이제 B가 이제 공을 가져간 거예요. 따라왔어요? B에다가 공을 줬다고 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행을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B라는 친구는 이제 공을 전달할 때 A에다가 줄 수 없잖아. 왜냐면은 B는 A로부터 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에게 준 사람에게는 공을 못 준다 그랬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에게 공을 전달하지 못할 확률 당연히 또 이것도 1이겠지. 자,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문제 사건에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 따라서 B는 절대 A에게 줄 수가 없어요. 쓴 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행을 해보자. 자, 세 번째 시행에서는 그래서 B라는 녀석이 다시 이제 이 친구에다가 줬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공을 줘야 돼.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이랑 그 다음에 나에게 직전에 전달해줬던 이 친구에다가는 전달을 못해요. 그럼 나머지 사람 몇 명 있어요? 6명 있죠? 6명에게 줄 수 있는데 6명 중에서 A에게는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지. 그럼 6명 중에서 남은 5명에다가 주겠다는 소리지. 그럼 6분의 5 아니겠어요? 6분의 5? 언더스탠? 그래서 6분의 5.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 연두 색깔이 이번에는 네 번째 시행에서 이 친구에다가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네 번째 시행 또 하는 거야. 자, 그럼 네 번째 시행에서 이제 분홍이가 이제 공을 줘야 되는데 분홍이는 자기 자신이랑 그 다음에 나에게 직전에 줬던 연두 색깔 놈에게는 전달을 해주면 안 돼요. 쓴 말 이해돼? 그럼 이 두 놈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중에서 A에게 못 주는 거니까 똑같이 또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5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행을 하자. 자, 다섯 번째 시행에서는 이번에는 이 분홍이 놈이 저기 이 친구에다가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공을 줘야 돼. 그럼 얘도 얘랑 얘에게는 공을 못 주고 나머지 6명 중에서 하나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 A 피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또 몇이 되겠어? 6분의 5가 되겠지. 6분의 5만 3번을 곱해라. 이런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그림만 그리면은 바로 이해가 된다. 6분의 5 3번 곱해주면 얼마예요? 216분의 125. 그치? 답은 5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쓴 말 이해됐나요, 지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3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 동전을 2개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면 우리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수에 지금 2를 더한 값을 점수로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면 이라는 소리는 뒷면 2개 나오는 거 제외한 모든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럼 뒷면 2번 나오는 거는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일 테니까 4분의 3의 확률이라는 소리인 거 맞아?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면 이런 뜻이. 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4분의 3의 확률에 대해서는 눈의 수에다가 더하기 2를 한다. 이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 즉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눈의 수에다가 몇 배를 한다? 3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행을 한 번 해서 얻는 점수가 7 이하일 때 동전의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왔을 확률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들아, 한 번 시행했을 때 7 이하의 눈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4분의 3의 확률로 눈의 수에다가 2를 더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눈의 수에다가 2를 더해서 7 이하가 나오려면은 눈을 던졌을 때 1, 2, 3, 4, 5만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6분의 5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 다음에 4분의 1의 확률로는 눈에다가 3배를 할 거야. 그랬을 때 7 이하가 되려면 나는 기껏해야 1 아니면 2를 뽑아야 된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6개 중에서 2개 해당하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면 이거 2개를 더해준 게 내가 원하는 전체 사건 확률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내가 원하는 전체 사건 확률은 24분의 15에다가 24분의 2 이거 더해준 거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 뒷면이? 앞면이 한 번이라도 나온 확률인가요? 아, 뒷면이 적어도 2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으아, 그지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좀 세세하게 나눠줘야 되겠네? 그치? 근데 별로 크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4분의 3이라는 요 확률이 사실은 앞면 2번 나왔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 나왔을 확률이 2분의 1이거든요. 자, 쓴 말 이해돼? 그래서 4분의 3인 거야. 앞면이 2번 나왔다는 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쵸? 자, 뒷면이 한 번 나왔을 확률은 뒷면 앞면일 수도 있고 앞면 뒷면일 수도 있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1. 자, 어떻게? 그래서 4분의 3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전체 확률값인데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뒷면이 한 번 이상 나온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6분의 5를 분자에 올려줘야 되고 요 녀석도 분자에 올려줘야 돼 말아야 돼. 올려줘야죠. 자,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2분의 1과 6분의 5는 12분의 5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과 6분의 2도 12분의 얼마가 됩니까?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쓴 말 이해돼? 자, 그러면은 됐고요. 이제 넘어가서 3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자동차 운전자 중에서 보험 가입자랑 미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각각 15%랑 2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 자, 그럼 보험 가입자. 자, 이 친구는 지금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15%니까 사고를 안 일으킬 확률은 85%가 될 거고 보험 미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25%고 그 다음에 75%가 이제 사고를 안 일으킬 확률이 된대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의 자동차 운전자 중에서 자, 밑줄 쳐야죠. 자,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비율이 80%다. 거기다가 밑줄을 쳐야 됩니다. 즉 내가 임의로 사람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사람이 보험 가입자일 확률이 10분의 8에 해당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5분의 4에 해당하는 비율이 보험 가입자고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이 보험 미가입자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대. 자,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상황을 따져보면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일으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자의 확률은 4분의 5고 그 친구가 사고를 일으키려면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거 맞지? 그 다음 보험 미가입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수도 있으니까 5분의 1에 해당하는 보험 미가입자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100분의 2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근데 그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보험 가입자니까 너의 확률 올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100분의 15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쓴 말 이해될까? 오케이. 이거 뭐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쵸? 분모 똑같이 내가 구성했으니까 분자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자, 쉽다. 자, 됐나요? 다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나머지는 질문 없는 거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 그 이산확률 변수 파트 빠르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2까지는 다 풀어오셨죠? 오케이. 근데 얘들아, 내가 이번에 좀 올해 수특이요. 너무 쉬워요. 작년이랑 말이 안 돼요. 작년 난이도랑 좀 말이 안 돼. 소연이는 작년 못 풀어봤어요. 작년 수특 안 풀어봤어. 작년 수특보다는 확실히 좀 쉬워서 글쎄 올해 요즘 심상치가 않은 게 여러분들 제가 작년까지도 고3 막 가르쳤잖아. 작년에는 그래도 상위권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적을 해요. 상위권 원래는 보통 대부분 이적을 해.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작년 기준으로는 2023 학년도 수능이겠죠. 그럼 2023 학년도 수능에서는 이제 미적 만점이랑 그 다음에 확통 만점자의 그 총 표준 점수를 보면 미적이 10점 이상 높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만점을 받아도 미적으로 만점을 받으면은 10점을 더 얻는 거죠.
근데 10점을 더 얻으면 대학이 한 6개가 바뀌어요. 뭔 소린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막 작년에는 상위권 애들이 다 미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작년 수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적이랑 화통의 만점자 표절 점수가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미적을 선택한 이유가 딱히는 없는 거야. 이제 이과 친구들 중에서 아 씨발 미적하다가 미적 그지 같아 해서 이제 막 확통으로 런할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올해 내가 보기에는 확통 선택자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은평에서 내가 요즘 고3을 하니까 은평 지역 친구들이 좀 그런 편인가라고 해서 쌤이 이제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선생님 같은 강사분들에게도 물어보면은 올해 되게 특이하대. 확통이 정말 많대. 확통이 정말 많더라. 진짜 다른 선생님 그 남자친구도 목동에서 이제 재종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미적이 60%고 확통이 40%였는데 이번에는 개강이 확통이 7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과 애들이 침범을 하기 시작했다 이 소리야. 확통. 뭔 소리인지 이해돼? 그래서 확통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뭐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수특이 쉬워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특 난이도의 공부를 하되 난이도를 좀 높여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 이 수특 2월까지 하면은 1회 독이 끝나는데 2회 독 할 때는 작년 수특도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 작년 수특 난이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특 난이도까지는 대비를 해야 우리가 이 이과 침범되는 이 확통의 세계에서 그치? 우리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알았지? 여기 이게 원래 미적 조금 하다가 온 친구들이 있어. 그치? 그치? 넌 빨리 넌. 그 다음에 미적 확통 2개 하다가 이제 미적 포기하고 확통으로 내리 꽂은 애들도 있어. 수많이 짓고 있는 애들 있어. 이렇게 확통을 선택한 애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확통 공부를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사실 통계 파트도 오늘 풀어보니까 레벨 3도 사실 좀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좀 이상해. 그래서 더 어렵게 공부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2, 3학년 변수 쪽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도 사실은 근데 요즘 그래. 미적 하다가 미적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은 야 그냥 빨리 돌려 확통 이러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 3확률 변수는요, 확률 변수가 딱딱딱딱 끊어져 있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뭐라 그랬었죠? 확률 분포표, 그치? 우리는 2, 3확률 변수가 나오면은 반드시 확률 분포표를 꼭 작성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확률 분포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첫 번째는 확률의 총합이 얼마다라는 거 써야 돼? 1이다라는 거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확률 총합은 1이다. 당연히 이해되시죠? 확률 총합 1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평균 계산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우리 평균을 뭐라고 부르죠? 기대값 EX라고 얘기를 하죠.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기대되는 값, 기대값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EX 어떻게 계산하죠? 다 알고 있잖아. 그치? 확률 변수랑 그 확률 변수에 뭘 곱해줘야 돼? 확률값을 곱해줘야 되겠지? 확률 변수를 제가 X라고 하고요. 그 X라는 녀석의 확률값을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을 계속 다 더해줘야 되니까 우리 여기 앞에다가 뭐 걸어줘야 돼? 시그마 걸어줘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시그마 XP 이게 EX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 2학년 친구들은 시그마 모르면 얘네 둘이 곱해서 계속 더하겠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산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VX. 자, 분산 어떻게 계산하죠? 그치. 빼기 평균 제곱.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확률 변수의 제곱한 거랑 요 친구의 값을 곱해가지고 다 더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x제곱 p라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거 맞죠? 거기에다가 뭐 걸어야 돼? 시그마 다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누구 빼줘야 돼? 평균 제곱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m제곱 평균 m제곱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를 그치, EX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기대값의 계산 원리 자체가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계산할 때는
x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그 녀석의 확률값을 곱해서 시그마하겠다는 소리지. 그럼 이 친구는 뭐냐면 x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와 그 녀석의 확률값을 곱해서 시그마 처리하고 있다는 거니까 확률 변수 x제곱에 해당하는 기대값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x제곱이라는 녀석에서 m제곱을 빼주면 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m제곱이 ex니까 쓴 말 이해돼? 평균이 ex랑 똑같은 거니까 요 정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거 구해달라는 말이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분산 구해달라는 소리랑 똑같이 받아놔야 돼. 그치? 분산을 알아야 얘를 구하죠. 자, 제 말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이상 확률 변수에서도 특이한 분포 하나가 있었지? 그게 뭐지?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는 일단은 사건의 개수에 해당하는 분포야. 사건 발생 개수에 해당하는 분포.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지금 n번 시행을 했을 때, 사건을 n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나는 그 상황, 이거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항분포 n, 뭐를 따르죠? p를 따르죠. 이때 p라는 녀석은 우리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확률에 해당하는 거 맞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사건 한 개 발생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사건의 시행 횟수죠. 사건의 시행 횟수. 따라왔지?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기대값 어떻게 계산하자? 그치, 둘이 곱하죠. 그래서 EX는 MP 이렇게. 자, 그 다음에 VX는 어떻게 계산하자? MP, 그치, 1-P. 이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에서 여러분들 확률 밀도, 확률 질량함수 계산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확률 질량함수는 확률값 계산하는 함수잖아. 그치? 어떻게 계산하죠? n개의 시행 중에서 사건을 r번 일어나는 걸 구하고 싶으면 r번 선택해준 뒤 그 독립시행이랑 똑같은 거야.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즉 n개 사건 중에서 내가 사건이 r번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면 n개 중에서 r개 사건을 택해준 뒤 사건이 r번 발생해야 되니까 사건 한 번 발생 확률이 p였으니까 p라는 녀석의 r번, 그 다음에 1-p라는 녀석의 n-r번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확률 질량 함수를 제시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확률 질량 함수 보자마자 바로 뭐로 고쳐야 돼? 이 녀석으로 고쳐줘야죠. 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랑 한번 봐볼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예제 1번부터 예제 4번까지는 질문 있었나요? 혹시 유제나 이런 부분에서 질문 없었어요? 여기 괜찮았어요? 이지했어요? 괜찮았어요? 오케이. 레벨 1은 괜찮았죠? 그쵸? 레벨 1 괜찮았고. 자, 레벨 2는요? 레벨 2도 쉽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나봐요. 레벨 2 숙제 아니었나요? 그렇군요. 레벨 1까지만 숙제였군요. 제가 점주를 맞나봐요, 요즘. 그치? 죄송해요, 얘들아. 아니, 진짜 지금 약간 좀비 같지 않아요? 약간 멘탈이 지금 붕괴된 채로.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레벨 1까지만 숙제를 냈으니까 우리 레벨 2의 문제 중에서 두 문항 정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2번 문제 하나를 보실 거고요. 자, 2번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8번 각각 선생님이 2분 정도씩 시간을 줘볼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랬군요. 레벨 2까지 숙제 내는 줄 알았어. 뭔가. 정보를 살려야 돼요. 가운데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그 확통 다시 하는 친구들은 그 아마 처음 그 수능 특강에 레벨 2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레벨 3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쌤이 따로 단톡에 잘 올려줄 테니까 그거 뽑아서 더 열심히 풀고 그다음에 레벨 3는 설명하는 거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집에 가서 따라서 10번씩 해보면 통계는 무조건 종목이 돼요. 이거는 풀었나요? 그다음에 8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2교시에는 통계 자료 하나 선생님이 그 같이 프린트 준비한 게 있어서 그 프린트 보면서 좀 하면서 레벨 3는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그래서 당연히 풀어온 다음에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이거 안 좋구나. 말하지. 이래 지금 정줄 놓고 있어. 그냥 얘기하지. 프린트만 놓구나. 둘 다 준 줄 알았어. 순서의 66페이지 2번, 그 다음 8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이랑 8번 하면 이제 10분 쉬고 그 다음에 우리 통계 프린트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2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정사면체를 2번 던져서 바닥에 그 다음 면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짝수이면 마이너스 2. 그치? 홀수이면 3점을 얻는 게임을 시행한다 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이 시행을 3번 시행해서 얻은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px는 0보다 클 때 이 녀석의 값을 계산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차라리 전체에서 뭐를 빼주는 게 좋겠어요? 두 수의 곱이 홀수일 때를 빼주면 되는 거 맞겠지? 쓴 말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가 두 수 곱이 짝수일 확률은 전체 1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것 중에서 홀수 2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 쓴 말 이해될까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6분의 1이니까 6분의 5의 확률로는 두 수 곱이 짝수일 거고 두 수 곱이 홀수일 때에는 당연히 6분의 1이겠죠. 자, 제 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를 다 더했을 때 지금 합이 0보다 커지려면은 당연히 짝수랑 홀수를 몇 번 선택을 해야 되는지부터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2점이 택해지는 거고 요거는 3점이 택해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능한 거 홀만 다 3번 나오는 거 가능하죠? 자, 제 말 이해돼? 그 다음 또 홀 2번 그 다음에 짝 1번 요거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더 이상 돼야 안 돼요. 더 이상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홀 한 번 짝 두 번 안 되잖아요. 합쳤을 때 0보다 커지지 않잖아. 쓴 말 이해돼요? 점수합이 0보다 크길 원한대. 언더스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자. 자 여러분들 세 번의 시행에서 홀수가 3번 나와줘야 돼. 그럼 세 번의 시행 중 3개를 골라. 독립시행이죠 이거 지금. 세 번 시행 중에서 3번 골라서 홀수만 3번이 나와줘야 돼. 6분의 1만 3번 나와줘야 돼. 6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쓴 말 이해돼?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3번의 시행 중에서 2번의 시행은 홀수가 되고 1번은 짝수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죠. 시행 2개 골라야지. 그럼 홀수야 너 2번 나오렴 6분의 1의 2제곱 괜찮아요? 그 다음 짝수 1번 나와줘 6분의 5의 1제곱 끝! 이렇게 되니? 그래서 둘이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다 이해돼요? 짝수일 때 근데 다시 이로 계산하면 중복이 안 되는 중복 허용해야 되고 다르게. 지금 중복 허용해도 중복 허용이래요 여러분. 지금 2번 던져서니까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4고요. 2번 던져서였어요. 그럼 여기는 2개 곱하기 2개. 땡큐. 자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 계산해 주시면 16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 4분의 1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4분의 3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4분의 1로 바꿔줘. 2개 뽑아서가 아니었네요. 2개 던져서였어. 내 말 이해돼? 첫 번째 시행도 4개 나오고 두 번째 시행도 4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4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4로 바꿔주시면 돼요. 4 인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돼요? 2개 뽑는다고 하면 4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되니까 42지만 그치? 이거 지금 2번 던졌대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수직선의 원점에 점피가 있는데 한 개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대요. 자 문제를 보니까 3의 배수이면은 점피를 3만큼 이동을 시킨대. 그럼 우리가 3의 배수가 만약에 x번이 나왔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은 좌표가 3x로 바뀌는 거 맞아요? 오른쪽으로 지금 3칸 가겠다 이 소리니까. 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은 점피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겠대. 그럼 내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개수를 x라고 잡았으니까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사건은 120 빼기 x번이겠죠. 왜냐면 지금 시행을 120번 반복하고 있대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x-120의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좌표 2개를 더해줘야 최종적인 좌표값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래서 최종적인 좌표값은 뭐로 바뀌는 거야? 4x-120으로 바뀌는 거야. 자, 쓴 말 이해돼? 자, 3의 배수가 x번 나왔다고 가정하면 좌표 3x. 그러면 반대로 3의 배수 안 나오는 것은 요만큼이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좌표값은 얘. 둘이 더해줘야 최종적인 좌표값.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3의 배수의 사건 개수를 x라고 잡았잖아. 우리 사건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x라는 녀석은 누굴 따르냐면 총 시행 120번 했으니까 120번에 사건 시행이 들어갔고 한 번 시행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얼마나 됩니까? 3분의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3분의 1.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바이노미널을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를 계산해 달래요? 4분의 1 x를 계산해 달래.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에서 좌표 자체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셨네요. 그쵸? 좌표 자체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셨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도 x고 여기도 x면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확률 변수를 y라고 바꾸자. 알았죠? y.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개수를 y라고 잡을게. 그럼 요 녀석도 y로 우리가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y라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이런 바이노미널을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 y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얼마냐면 40이라는 거.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4분의 1 x를 원했던 거니까 자 여기다가 4분의 1 해주면 되겠지? 2x에다가 4분의 1 쓴 말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2에 4분의 1을 해줬으니까 y 빼기 30 원하는 거 아니야? 쓴 말 이해돼? 그럼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 y라는 녀석에다가 뭐 빼주시면 돼요? 30 빼주면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이 y가 40이었는데 거기다가 30 빼주시면 되니까 얼마야? 10 이렇게.
오케이. 자, 고생했고 우리 10분 쉬고 저희 10분 쉬고요. 얘들아, 3번 문제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꼭 해설해 줄 건데 너무 노가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결국에는 원하는 게 뭘까를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잘 모르겠으면 노가다 해야 돼. 레벨 3에서 한번 알았지?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간결한 문제여가지고 자, 한번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커피를 마시고 와요.